오늘은 전력 제한이 해제된 130W급 3060 GPU에 144Hz 1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도 140만원 중반대에 구입할 수 있는 게이밍 노트북 기가바이트 A7 K1 R7을 리뷰해보겠습니다. 비록 이제 구형이 된 5000번대의 라이젠 CPU를 탑재하고 있지만 CPU와 GPU에 전력을 정말 아낌없이 쏟아붓다 보니까 다양한 고사양 게임들은 물론이고 영상이나 사진 작업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최고의 가성비 노트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하나씩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간단히 살펴보면요. 어디까지나 가성비 모델인 만큼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감성이나 재질감이 그렇게 훌륭한 편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상압판 프레임의 단단함이나 전체적인 조립 품질은 가격 대비 꽤 준수한 편이었어요. 디스플레이 좌우 베젤 두께가 상당히 얇다 보니까 제품 넓이도 비교적 컴팩트하고 17인치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무게도 상당히 가벼운 편인데요. 다만 합판 무게중심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제품을 열고 닫을 때 안정감은 좀 부족한 편이었어요. 15가지 컬러 프리셋을 지원하는 키보드 퀄리티도 딱 적당한 편이었는데요.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멀티 입력은 당연히 지원하고 키가 눌리는 깊이나 반발력, 클릭감 모두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다만 17인치 치고는 비교적 컴팩트한 키보드 프레임에 10키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키 간격이 좀 타이트한 느낌은 있는데요. 정확한 타이핑을 위해서는 약간의 적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터치패드는 사이즈나 코팅 퀄리티 자체는 무난하지만 좌우 버튼의 클릭감이 좀 특이하고 유격도 꽤 있는 편이다 보니까 그냥 딱 게이밍 마우스를 보조하는 용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포트 구성은 상당히 넉넉한데요. 제품 좌우에는 USB 3.2A 포트 2개와 USB 2.0 A 포트 1개, 그리고 오디오 인아웃 단자가 준비되어 있고 제품 후면에는 HDMI 2.0 단자와 램 포트, 그리고 DP 출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USB-C 포트와 함께 별도의 미니 DP 포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허브나 독 없이도 내장 모니터에 더해서 외장 모니터를 3대나 연결할 수 있는데요. 멀티 모니터 셋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훌륭한 구성인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는 144Hz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17인치 FH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비록 광색역을 지원하진 않지만 sRGB를 거의 100% 지원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웹이나 게이밍 환경에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고 저희가 직접 측정한 밝기와 대비 그리고 색상 정확도 역시 보급형 게이밍 노트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특히 17인치의 FHD 조합이다 보니까 가독성이 어떨지 좀 걱정이 앞섰는데요. 의외로 그래픽 해상도나 텍스트 명료도가 생각보다 훨씬 괜찮게 느껴졌어요. 참고로 A7의 형제 모델이라 볼 수 있는 A5는 모든 구성이 A7과 완전히 동일하면서 240Hz 15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좀 더 큰 화면을 선호하신다면 A7, 좀 더 높은 주사율을 선호하신다면 A5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내부 공간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무선보드로는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2를 지원하는 인텔 AX200을 사용하고 있고 유저가 직접 최대 64기가까지 듀얼 채널로 구성할 수 있는 램 슬롯은 물론 풀사이즈 M.2 SSD 슬롯 2개와 함께 SATA 3 슬롯 1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쿨링 설계도 꽤 넉넉한 편인데요. 사실 작년 이 모델에 똑같은 쿨링 설계를 바탕으로 라이젠 9 5900HX에 140W 3070까지 탑재했다 보니까 잠시 후에 성능 파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지만 사용 가능한 최대 전력을 사용하는 라이젠 7 5800H와 3060 조합에서도 굉장히 여유 있는 쿨링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웹캠과 스피커는 사실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아니었는데요. 비록 다양한 설정을 제공하는 나이믹 오디오를 지원하지만 스피커 하드웨어 자체가 좀 빈약하다 보니까 가급적 헤드셋이나 별도의 스피커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세한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CPU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구형에 해당하는 라이젠 7 5800H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6000번대 램브란트 CPU가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라기보다는 기존 5000번대에서 사용하던 젠3 세잔 아키텍처의 개량형에 가깝다 보니까 기본적인 코어 구성은 상당히 유사한 편입니다. 다만 좀 더 최신 명령 셋과 더 높은 싱글코어 프리퀀시 그리고 새로운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차이가 있는데요. 6000번대 출시 이후에 5000번대 CPU를 탑재한 모델들의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꼭 반드시 최신 CPU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5000번대 모델도 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기가바이트 A7과 A5는 쿨링 설계가 워낙 넉넉하다 보니까 10분 동안 연속으로 CPU를 100% 사용해도 구성 가능한 최대 전력인 54W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CPU 온도도 90도 미만으로 유지되었는데요. 컴팩트한 바디에 라이젠 9 5900HX를 사용하는 다른 노트북들과 비교해도 성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3060 GPU 역시 넉넉한 쿨링 덕분에 구성 가능한 최대 전력인 130W를 사용하는데요.
90W 3060에 비해서는 10% 정도 더 높으면서 100W 3070에 비해서는 10% 정도 낮은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높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게이밍에도 GPU 온도가 80도를 넘어가지는 않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쿨링 스트레스 없는 게이밍 노트북을 사용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별도의 먹스 스위치가 없다 보니까 내장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 반드시 옵티머스 모드로 구동되는데요. 외장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 논 옵티머스 모드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성능 차이는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전력 설계나 쿨링이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게이밍에서도 사양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배틀그라운드를 올 울트라 옵션에 렌더링 120으로 선명함을 켜고 플레이해도 평균 100프레임 이상을 무난하게 유지했고, 비교적 최적화가 잘 돼 있는 오버워치는 올 에픽 옵션에서도 평균 120프레임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했습니다. 트리플A급 게임들도 거의 최고 사양으로도 무난하게 플레이가 가능했는데요. 포르자 호라이즌 5는 매우 높은 옵션에서도 평균 100프레임 이상을 기록했고, 사이버펑크에서도 올 울트라의 DLSS의 도움을 받으면 평균 90프레임에 최하 60프레임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즐겨 하시는 로스트 아크도 모든 옵션을 최상으로 설정해도 평균 100프레임에 최하 60프레임 방어가 가능했는데요. 사실 이 정도 성능이면 어차피 FHD 144Hz 환경에서 더 높은 사양이 굳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크리에이터 작업에서의 성능도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다빈치 리졸브와 프리미어 프로를 활용한 영상 편집에서는 5900HX에 100W 3070을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에 비해서도 오히려 전반적으로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고, M1 프로를 탑재한 14인치 맥북 프로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우수하거나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포토샵과 라이트룸을 이용한 사진 작업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로우 이미지 블로우기나 JPG 이미지 변환 같은 작업에서는 훨씬 대역폭이 넓은 통합형 메모리를 탑재한 애플 실리콘 맥북에 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지지만 PC 노트북으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기록했고, GPU의 절대적인 연산력이 중요한 슈퍼레졸루션 작업에서는 3070 GPU에는 못 미치지만 맥북보다는 오히려 훨씬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블렌더를 활용한 3D 렌더링 성능에서도 높은 최대 전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140만원대라는 가격,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내부 확장성을 같이 생각해보면 크리에이터 노트북으로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전력 설계랑 쿨링에 아낌없이 투자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팬 소음은 꽤 있는 편인데요. 어지간한 웹서핑이나 사무에서야 거의 소음을 느끼기도 어렵지만, 많은 부하가 걸리는 게이밍이나 크리에이터 작업에서는 상당히 팬 소음이 큰 편이었어요. 대신에 제품 프레임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발열은 굉장히 억제가 잘 되는 편이었는데요. 장시간 게이밍을 해도 키보드나 터치패드에서 거의 열감을 느끼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좀 특이한 구성인데요. 17인치 게이밍 노트북으로는 너무나도 컴팩트한 48W 사양의 탈착형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컨셉 자체가 휴대용보다는 데스크탑을 대체하는 거치형 노트북에 훨씬 가깝다 보니까 사실 배터리는 오히려 좀 더 보조적인 역할 정도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중간 밝기 화면에서 유튜브 비디오를 감상하는 것 같은 가벼운 부하에서는 한 4-5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배터리로 구동하면 CPU나 GPU가 제대로 된 전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제품의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30W급 전용 어댑터를 함께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기가바이트에서 새롭게 출시한 A7K1 R7 노트북을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5000번대 CPU라는 구성에다가 워낙 심플한 디자인 때문에 썩 첫인상이 좋지는 않았었는데, 리뷰를 하면 할수록 진심 이거 한 대 사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거의 동급 최저가에 가까운 보급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CPU와 GPU의 성능을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 실제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워낙 사양에 비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당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한 장점으로 느껴지네요. 이번 리뷰도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